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친구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영수 너는 왜 안 타고 있니? 저렇게 빨리 달리고 떨어지는 걸 보니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건 그렇지 않단다. 다 과학적 원리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하거든. 그래요? 롤러코스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기 롤러코스터 구간도를 보며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 먼저 정거장을 출발한 차량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 이 구간에선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다가 급격히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은 중력이 작용하여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곳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부분은 차량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야. 이때 차량의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지. 이 부분에서 승객들은 엉덩이가 위로 들리고 온몸이 붕 뜨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지. 하지만 안심해. 안전띠가 있잖아. 두 번째 부분은 레일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떨어지는 차량이 트랙과 부딪히는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구간이야. 이 구간을 지나면서 차량의 운동 방향은 수평으로 바뀌지. 그래서 엉덩이가 다시 의자에 닿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선생님, 그러다가 옆으로 도는 구간도 있잖아요. 스크롤 구간을 말하는구나. 이 구간은 넝쿨이 나무를 휘감듯 차량이 거의 옆으로 누운 형태로 커브를 돌지. 그래서 원심력이 커서 온몸이 옆으로 튕겨나갈 것만 같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가 필요한 구간이야. 다음 구간은 루프 구간이지. 롤러코스터가 원 모양의 궤도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뒤집어져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잖니? 하지만 걱정 마. 롤러코스터가 회전의 정점에 있을 때 롤러코스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 우와, 그렇군요. 롤러코스터에 이렇게 여러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지금 함께 롤러코스터 타러 가요.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학생 여러분께 기억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오퍼는 14세 소년 73명을 모집하고
가정 환경과 성 정체성, 부모에 대한 느낌, 부모의 훈육 방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48세가 되었을 때 10대 시절을 기억해보라고 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기록된 것과 일치된 회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10대 시절에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회상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자신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회상한 사람들 역시 그 당시에는 갈등이 깊다고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기억 가운데 대부분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하여 기억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입맛에 따라 남겨놓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제멋대로 저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실이야 어찌되었건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나는 친구들의 방해와 졸음을 떨치고 공부에 집중해서 시험을 잘 보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조한 성적이 나오면 나는 이런저런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줄거리를 전개합니다. 이런 현상을 기억의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기억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번) 이번에는 두 자매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니, 나 지금 너무 속상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라고 하셔서 내가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었거든? 우리 반에서는 내가 수학의 신하냐.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서 풀다가 막혔어. 그래서 다른 아이가 나가서 대신 풀었는데 글쎄 수업이 끝나고 한 애가 네가 웬일이니? 네가 못 푸는 문제도 있었어? 이러는 거야. 어떤 애는 수학의 신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한 문제 못 풀었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좀 속상하기는 했겠다. 하지만 그런 일로 자존심이 상할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말이야, 진정한 자존심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세우는 거니까. 흔히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느끼려고 하지.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야. 언니, 난 지금 진정한 자존심의 정의를 듣자는 게 아니라 오늘 기분이 영 아니라는 거야. 언니는 전공이 철학과여서 그런지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분석적으로 말하더라. 글쎄, 난 지금 바로 그 우울한 기분의 실체를 말하려는 거야. 흔히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하지만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거든. 작년에 말이야, 어떤 공연 기획자가 유명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성함을 몰라 헤맸대. 그러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지? 하지만 꼭 그렇게 남들이 알아줘야 하는 건가? 자기의 권력을 남에게 행사하려 들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야. 언니는 학자적 기질은 있어도 상담가적 기질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 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나 할게.
4번, 5번.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화 식객이 영화로 제작되어 관객 동원에 성공한 사례처럼 최근 만화의 영화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 영화 제작에 있어 만화가 갖는 매력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만화는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고 캐릭터 설정이나 장면 구성 등 영화화될 수 있는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만화의 영화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계는 소재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올드보이나 타짜 같은 인기 만화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작품은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 있어 영화화될 경우 흥행 가능성도 높고 영화의 홍보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만화의 영화화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가 만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탓할 수는 없지만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 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업계가 만화의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기획한다면 결국 만화가들은 예술성 있는 작품의 창작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만화계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예술 장르로서 만화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만화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만화의 영화화를 반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만화는 만화로서 독자에게 다가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중성과 상업성은 만화를 독자적 예술이 아니라 영화의 소재나 제공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또한 두 매체 간의 접목은 서로의 영역을 해체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발전이 아니라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만화의 영화화가 양질의 만화 제작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화와 영화 두 매체를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만화와 영화의 상호 발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만화의 다양한 장르 개발이나 인력 양성 같은 만화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만화의 영화화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두 매체의 결합을 시도하기보다는 각 매체의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은 만화와 영화의 상호 접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만화와 영화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문화적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만화의 영화화 경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화의 영화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요. 잠깐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